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윤희숙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극우 단체들 조작한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가 않고요. 네. 윤희숙 의원이 한 서너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자 먼저 네. 자 이게 검사 건수를 늘리면 그러니까 오늘은 검사를 많이 해 네. 평소보다 그러면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오늘 세 자릿수 넘었거든요. 지금 이제 사흘째 두 자릿수였다가 네, 세 넘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뭐야 감소세였는데 이게 좀 불안한데 이런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의원 주장은 검사를 확 내리면 확진자가 올라가고 확진자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는데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검사 수를 확 줄여요. 줄이고. 그러면 이제 말이 검사 안 확진자 수가 떨어져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왜 확진자 수만 발표하느냐? 검사 건수도 같이 발표해야지. 건수도 발표해야지. 이분은 브리핑을 안 보는 거예요.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검사 건수는 매일 예. 코로나19 웹사이트에 그렇죠. 정확하게 게재가 그렇죠. 됩니다. 되고 있죠. 되고 있죠. 검사 중도 있어요. 지금 네. 검사 중 대기 몇 명.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5만 건의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107명 나왔습니다. 이게 다 명기되고 매일. 이게 세계보건기구 네. 보고사항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당연히 해야죠. 국제적인 네. 공유 정보예요. 네. 국제적인 공유 정보를 그렇게 조작한다면은 한국 정부는 코로나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명예와 위신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의도나 동기를 보면 네. 이걸 통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대로 해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짐작으로 이것을 정치적 해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보 공유를 하는 시스템이 네. 자동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그렇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의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명확한 정보 체계를 체계적으로 가동시키고 있고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정보 공유인데 그렇게 정치를 해석한다? 곤란하죠. 보수 유튜버 채널하고 주장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보수 유튜버, 예. 극우 성향의 성향의 유튜버. 유튜버들이 이 미디어를 잘 안 봐요. 예. 그래서 무슨 주장을 막 대놓고 하냐면 어. 자 월요일에는 이 확진자가 줄어든다. 예. 마치 이제 월요일이면 이제 다 출근하는 날인데 네. 검사 건수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월요일마다 줄이는 것처럼 줄여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예. 거죠. 예, 이렇게. 대단한 비밀을 발견한 듯이 예.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월요일 확진자 수는 적다. 이거 매주 월요일에 브리핑 때 방역 당국이 하는 얘기고요. 그대로 해요. 이 얘기는 저도 많이 저희도 들었는데요. 월요일은 이제 일요일에 조사 건수가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좀 낮은 것을 믿으면 안 적을 되고 것이다. 예. 화요일부터 믿어야 됩니다라고 매번 모든 매스컴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아는 비밀. 저는 이걸 카톡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카톡에 정보 제공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걸 나와요. 보면서 네. 이분들은 정말 신문 방송을 안 보는구나. 아하. 이게 마음대로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네. 마음대로 떠드는구나. 근데 그걸 국회의원이 인용해서 그러니까요. 대단한 음모인 것처럼 터트리면 이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도 했어요. 항체 보유율이 0.07%에 불과하다는 네. 이 조사 결과도 거짓 아니냐. 뭐 방역 당국이 또 정부가 하는 게 대부분 거짓이면 저는 방역의 기초가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방역 정책에 불신이 생기면 방역이 제대로 안 될 것 당연하죠.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네. 최근에 이제 의회 내의 일각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 네. 그중에 면책 특권 없애자. 이런 논의가 나오잖아요. 과거의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 권력, 전제 권력의 시민들의 국민들의 의사 발표가 그렇죠. 제한될까 봐 그걸로 해서 정책 탄압을 받을까 봐 그렇게 한 건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면책 특권이 도리어 가짜 뉴스를 공식화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철거해야 그렇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책임 없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카더라 하고 끝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거죠? 네. 왜 이러는 거예요? 보수 유튜브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특히 국회의원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방역 체제가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잖아요. 저는 다 근데 그렇게 여기에 알고 대해서 있는데요. 계속해서 정책 의도가 있는 걸로 훼손을 시켜나가면 그러면은 현 정부의 지지율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는 방역 체제 능력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방역 정책이잖아요. 네. 이 정책을 이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논박을 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카톡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를 선정적으로 유포하고 제공하는 유포하고. 이런 행위는 올바르지 금지시켜야 않다. 됩니다. 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네.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얘기를 하자. 결국 뭐 전 정치 공세는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네. 정권을 잡아야 되면 상대의 뭐 잘못된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약점을 파고드는 거니까. 지금은 정치가. 국난의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 방역은 정말 8월 15일 우리 네. 집회 다 기억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고생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정치 공세보다는 좀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걱정하는 대목은 야당은 뭐 정부 비판해야죠. 네. 또 이제 보수적 시각이 있는 거고 진보적 그렇죠, 시각이 있는 그렇죠. 거는 논쟁을 해서 같이 이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건데 그 윤희숙 의원 초선이신데 제가 첫 번째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그래요? 연설을 전 좋게 평가했어요. 감동적으로 반사를 많아요.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막말이 막 나오는 것보다는 정책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대안을 낫단 말이에요.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건데, 근데 이번에는 좀 실망이에요. 왜 실망이냐면 이 방역의 이분 KDI 경제학 그렇죠. 박사 출신이신데 네. 방역을 불신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10월 3일 개천절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 집회 신청해놓고 40여만 명이 모일 판이에요. 근데 이걸 서울시가 경찰이 불어의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도 아니고 정치 이념적인 이유도 아니고 이건 오직 과학적 방역의 이유거든요. 그렇죠. 밀접 접촉하면 확산되니까 지금. 됐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추석을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서 나려고 고향도 지금 불효자는 옵니다. 지금 이렇게.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고 옵니다. 저는 안 홍보를 하는 갑니다. 마당에 예. 이 윤희숙 의원의 이런 잘못된 방역에 대한 시각이 네. 개천절에 모여도 되겠네 이런 오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거가 되죠. 정책 방송 아니에요? 네. 그 정책 방송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방어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보시는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네. 그렇게 조작할 수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 아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세계 보건기구에 이 정보를 공유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계속 보고 있다는 점. 그래서 국제적으로 유력한 언론들은 다 나라마다의 이런 상황을 계속 공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정책 훼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직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회의를 갖게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제가 한 가지 네. 역정보를 드릴게요. 혹시 또 믿으실까봐. 믿으실까봐. 자, 최근에 보시면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계 전반이 현 정부에 이렇게 우호적이질 않아요. 코로나19 검사는 민간이 거의 다 해요. 그렇죠. 공공이 안 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방역 당국이 자, 오늘은 좀 검사 수를 줄여서 확진자를 떨어뜨립시오. 그러면 민간 의료인들이 이미 듣겠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안 들어요, 좀 아무도. 그렇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딱 믿지 들어도 마십시오. 최영일 네. 평론가 말이 더 일리가 있는데요. 그럼요. 네. 자,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감염도 있다 그러고 무증상 감염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추석 동안 좀 특별 어떤 방역 기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리두기 2단계 이걸로 그래서 괜찮을까요? 지자체에서들 지금 곤란한 네.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부모님을 찾아가지는 않는데 네. 여행객이 많아졌어요. 제주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주도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네. 지금 이제 호텔 예약이 꽉 찼다 그러죠.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는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방역 체제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들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